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2016년 9월 1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은 어제 국내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0일 글로벌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피셔 부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었던 뉴욕 시장이었고요. 피셔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 수준에 지금 근접해 있고, 아무래도 9월 금리 인상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뉴욕 증시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전체적인 투심을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좀 시점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투심을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이 나왔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00억 원 정도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장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차익 물량들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에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의 박스권 하단부를 좀 지지하는 역할로 좀 했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수급의 주체는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240억 원 정도 매도를 나타냈는데, 외국인 매도와 함께 계속된 기관의 매도 강세죠. 이런 매도 강세, 연기금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 매도 강세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장 중반부터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OLED 반도체,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을 장 후반까지 끌어올리는, 하락폭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상단에 저항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기관의 매도 강세 부담 때문에 반등은 좀 제한적이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그 작은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 흐름을 앞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비차익에서도 이제 매도세가 좀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5원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원화 강세가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 종합적으로 살피면은 다시 불거진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이 선물 그리고 현물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인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좀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이었다.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해운업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었죠. 한진해운의 이제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서 반사이 기대가 되는 이제 해운업,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해운업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이제 조선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해운업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를 나타내면서 조금 약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9월 2일 날 발표될 이제 고용 지표, 그리고 G20, G20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이런 이제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서 아무래도 경계심 강한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의미 있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단 부근에서 2030포인트 부근을 박스권 하단 부근을 잘 지지를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는 이제 해운업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역시 이제 코스피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나름 견주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거나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연 이제 조금 모멘텀이 부족한 점이 조금 모멘텀 부족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방은 잘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이익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횡보 흐름을 이어가다가 소폭 이제 추세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좀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이 200억 원 정도 순매수세를 나타냈고요. 연기금이 850억 원 정도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 차트 보시면은 외국인이 장 후반까지 계속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는 삼성전자에 좀 집중됐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장 막판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나왔었지만 그 보합권까지는 회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되면서 삼성전자를 조금 반등, 낙폭을 줄여주는 그러한 작용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수급의 주체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특별히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강한 수급의 주체는 없었다, 그렇게 보시고 연기금의 매수세는 좀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보수적인 그 투자 집단이죠. 연기금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하락을 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네이버, 호실적 기대감에 네이버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이런 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조금 반등세를 이끌었었던 그러한 업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특징 중 하나씩 살펴보면은 현대상선이 25%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단연 그 한진해운의 이런 이제 법정 관리 이런 부분이 반사이익 기대감 때문에 현대상선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한진해운의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인수를 해서 보다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도세를 보였는데 개인만이 순매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법정관리 돌입하기 전까지 채권단에 여러 가지 자구안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업이나 이제 성장성이 높은 가격이 있는 그 조금 매출 성장이 높은 이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매각을 한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사업 분야는 크게 좋은 사업은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한진해운에 이제 넘기면서 한진해운이 이러한 부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단발성 호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현대상선의 매출이라든지 실적 호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약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상선이 강한 호재로 크게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따라붙으시거나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자산 매각, 그리고 사업부 분사, 그리고 지분 매각 부분이 이제 양호한 현금 흐름 확보 기대감 때문에 소폭 상승세를 보였고요. 단연 이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돌입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원가 구조 개선 작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해운업 관련해 가지고 수주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수주가 직접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신규 수주가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중에서는 가장 빠른 이제 턴어라운드를 그 턴어라운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현대중공업이 괜찮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을 보실 때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인해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었죠 그 전에. 하지만 이제 법정 관리 신청으로 인해서 그룹 차원의 지원은 없을 것이다. 그런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이용한 이제 퍼포먼스 광고로 매출 성장이 본격화 기대가 된다. 그런 소식 때문에 최근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어제도 거의 한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메신저 스노우죠. 동영상 메신저 스노우가 2월 달에는 거의 한 1,000만 건의 다운로드가 있었는데 뭐 5월까지는 거의 한 1,000만 건씩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최근 8월에는 거의 6,000만 건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스노우가 굉장히 동영상을 이용을 해서 이용한 메신저라서 아이들이라든지 좀 청소년층에 좀 인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스노우를 이용한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CJ 제일대당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신의 흑자 전환 기대감, 그리고 올해 하반기쯤 이제 CJ 헬스케어 상장 기대감이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CJ 제일제당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신제품 출시라든지 이런 이제 선물용 상품들의 이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고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CJ 헬스케어는 바이오 그 CJ 그룹의 바이오라든지 생명과학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부분이 신규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재현 부회장이 이제 8.15 특사로 나왔죠. 이런 부분 이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은 일본 캔들 차트 보시면은 그 전에 일단 하락을 멈춰줬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강하게 끌어올렸죠. 그만큼 660포인트를 좀 강하게 지지하려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매도 강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조금 턴어라운드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수 상단에 대한 좀 매물대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멘텀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강하게 이끌어줄 만한 수급 업종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지수 반등을 이끌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은 개인만 강하게 순매수에 나타냈고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한 20거래일 중에서 뭐 하루 이틀 빼고 기관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660포인트 부근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해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관의 매도가 좀 줄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인 이제 환매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매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서는 시점이 좀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셀트리온, 카카오, CJ ENM이 소폭 반등세, 낙폭을 줄여주면서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모습이었고요.
한 12시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다 빨간불이었습니다. 다 파란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부진한 상황이었었는데, 다른 이제 중반 때부터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를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장 중반까지 일제 약세를 보이던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이 소폭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왔던 이제 업종을 살펴보시면은 반도체라든지 OLED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를 회복시키는데 좀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징주 살펴보시면은 IM이 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IM 10%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16조 원 규모 이제 피코 프로젝터 시장에 재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요. 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강현실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이 피코 프로젝터 모듈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IM이 이제 이런 피코 프로젝터 시장에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이제 같이 엮이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동안 이제 미니 빔 시장이죠. 미니 빔 시장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던 이제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이제 그 LG 전자였는데, LG 전자와 삼성전자의 좀 경쟁 구도가 좀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제노포커스입니다. 제노포커스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 3D 낸드 투자 확대 기대감 때문에 수혜 예상이 된다, 그런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제노포커스는 여러 가지 효소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3D 낸드의 이제 습식 공정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를 이제 분해하는데 이 효소가 사용되고 있고요. 2014년부터 이 중국 쪽 공장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낸드의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이제 제노포커스의 이런 효소가 앞으로 좀 더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젤입니다. 휴젤이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 장 막판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휴젤은 이제 보톡스라든지 이제 필러 관련 부분을 이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임상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임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이런 필러 그리고 보톡스의 신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공장 가동이 올해 4월달에 보톡스의 공장이 가동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필러 공장도 내년 상반기에 공장이 신규로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1%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제 LED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서울반도체는 조금 이제 품질 경쟁력이 좀 우수하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좀 바닥을 다진 LED 업황이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턴어라운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소폭 반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유진기업은 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시멘트 사업 쪽으로 골재, 타일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을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인테리어 시장이 호황을 좀 누리면서 아무래도 신규 사업으로 이제 인테리어 시장을 진출을 한 상황인데, 한샘이라든지 뭐 LG 하우시스, KCC가 이제 인테리어 시장 쪽으로 좀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는 유진기업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경쟁 구도가 좀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 한 80여 개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이제 모아놓고 한 대 파는 그러한 이제 구조로 인테리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점 이제 한샘이나 그런 이제 대기업 중심보다는 조금 차별화된 전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9%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거의 0.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를 이제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이 이제 9월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경기 지표들이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표 조사 업체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고용이라든지 신규 주택 매매가 기존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제 2일에 있을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 금리 인상에 가장 중요한 이목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제 지표가 고용 지표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고용 지표 여러 가지 조사 업체에서 미리 내놓은 이제 고용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신규 고용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9월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전체적인 약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산유량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수입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원유의 재고가 늘어났고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거의 3.5%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뉴욕 증시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도 소폭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경기가 지금 좀처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전체적인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경기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인 브렉시트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연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9월이죠. 9월이 지금 오늘 첫날인데 9월 이제 20일경에 이제 FOMC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까지는 이제 추석 연휴를 제외를 하면은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실제 거래일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그 FOMC까지는 좀 변동성이 높은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이런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존재로 변동성을 좀 높은 흐름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이제 결과를 얻으려고 이제 단타, 급등 테마 종목들 들어가시면 좀 리스크 요인이 크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전략을 짜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특별히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수급이라든지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상방이 좀 제한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금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 방향을 좀 주목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막판 강하게 외국인이 순매수세 보이긴 했지만 오늘 얼마나 또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하방을 좀 지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연기금이 외국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또 순매수세 나타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OLED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배당주에 접근하는 시기가 왔죠. 지금쯤 이제 배당주를 잡아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배당주에 관련 배당주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아침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